세미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라이브 스테이션을 활용한 이벤터스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빈입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오늘 준비한 세미나는 스마트 워크 토크쇼 오피스 구석 1열이라는 주제로 오늘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덕후력이 높으신 분들을 모아놓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함께 자리하신 분들 소개를 한 분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워크 담당하고 있는 장근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워크플레이스 담당하고 있는 오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워크를 담당하는 윤찬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코로나19가 작년부터 저희의 굉장히 많은 일상과 업무 환경들을 바꿔놓았죠. 그래서 재택근무를 좀 선택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터라서 저희도 화상회의로는 매번 뵀지만 대면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네,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요? 네, 진영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재택근무 중이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근창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개인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 환경도 많이 변경이 되었던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좀 낯설었던 뭐 재택근무, 원격 회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예전만 해도 이제 원격 회의나 재택근무 같은 거는 좀 딴 세상 얘기 같았거든요. 요즘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재택근무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이죠. 네, 그리고 일본하고도 화상회의는 가끔 했었지만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제법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사무실 근무 같은 경우에는 휴가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비슷한 시간에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연장 근무를 어떤 분이 하시는지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사실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근태 관리하면 그 주 40시간, 뭐 최장 52시간 이거를 초과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나 좀 더 많이 했었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직원들이 사실 뭐 업무를 협업하고 티밍이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업무 이제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에도 굉장히 큰 이제 임팩트를 주는 그런 요소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항상 그 사무실 안에서의 협업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원격 근무라든가 화상회의를 하는 이런 환경에서의 협업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재택근무 전환이 다른 곳보다는 많이 용이했던 것 같아요. 네, 다행스럽게도. 네이버 웍스나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그라인 전 계열사가 다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재택근무 전환을 위해서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저희는 이거 덕분에 힘듦을 좀 맞아요. 진입 장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처음 일하던 날, 첫날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접속해서 원래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되는구나, 그게 좀 저도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실은 제가 작년 2월에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작년 2월에 제가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에 세졌으니까 바로 저는 재택근무에 돌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이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안 돼 있었던 상태고, 여전히 지금도 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를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너는 정말 언제 출근하니? 네, 집에 있는 거 괜찮니? 부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툴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타일테크 관련 IT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는 베이스로 사용하였고요. 그래 태스크 관리는 파일 공유 라이브, 일정은 캘린더를 사용했어요. 통해서 팀원들의 업무 진척도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통해서 좀 회의 가능한 일정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그렇게 나온 회의 일정을 캘린더에 올려가지고 저장을 하고, 또 파일 같은 경우에는 탭을 사용해서 그 저장 URL들을 통해서 또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 업무상 메일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별로 좀 다 각기 다른 계정 정보를 갖고 좀 분산돼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불편하였고, 또 팀원들도 좀 많이 어려워하던 것 같아요. 저는 국내 굴지의 제조업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업무용 협업 툴은 사내 메신저랑 전자결제 시스템 이렇게 두 개를 주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두 개 다 자체 개발 그룹웨어였고, 썼던 이유는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해서 썼습니다. 사내 메신저는 모바일에서는 거의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좀 불편했고 채팅 내용이 채팅창을 끄면은 다 날아가고 저장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업무 내용을 찾아보려 하면 기록이 없었던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결제는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었는데 회사 차원에서 좀 문화적인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대면 보고를 받고 수기 결제를 하고 보고서를 뽑아가서 사인을 받고 이런 문화가 좀 크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 시스템이 있는데도 수기 결제를 받고 그거를 스캔 떠서 또 올리고 이런 비효율이 좀 있었고요. 저는 모두가 알만한 국내 대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사내 IT 부서에서 자체 개발한 그룹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택근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 코로나가 확산세가 증폭될 때 회사에서 전사 공지가 날라왔는데 재택근무 관련해가지고 회사의 대책이랑 제반 사항이 부족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는 공지가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치명적이었던 게 하나가 회사 네트워크가 아니면 회사 밖에서 출퇴근을 찍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이전 직장에서는 쓰다가 로 갈아탔습니다. 둘 다 써봤을 때는 국내 서비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한 6개월 넘게 사용했는데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어요. 메신저나 이런 거는 거의 안 쓰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조직도가 경우는 우리 팀만 보여요. 그래서 전사 다른 팀이나 다른 담당자들 연락처를 볼 때는 되게 불편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네이버 웍스는 조직도 형태로 이제 전 직원들의 연락처를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따로 이제 그 담당자 연락처를 제 핸드폰에 저장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 남편 회사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네. 저는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 그 부장님한테 이렇게 결제 문서 이렇게 들고 가서 결제판도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판까진 기억이 안 나지만 이렇게 갖다 드리고 예, 사인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건 그만큼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제가 만나본 여러 고객사들을 보면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아직 많아요. 네,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업 툴을 찾고 실제 써보는데요. 실제 그 회사에 맞는 그런 협업 툴을 찾는 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환경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어찌 보면은 되게 다행스럽고 네, 좋은 것 같은데 네이버 전 계열사가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좀 화제가 됐었었는데 오늘 이 오피스 구석 일렬 토크, 이 토크쇼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스마트하게 일을 해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근창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가 지난 4월이죠. 네, 스마트워크 버티컬 솔루션을 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네. 네이버가 사실 그렇지 뭐 B2B 사스형 솔루션을 많이 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네이버에서 사스형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것도 이름을 스마트워크로 출시한다라고 이제 했더니 사실 많은 관심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도대체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스마트워크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슬로건으로도 얘기하지만 저희들의 이제 내재적인 목표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자 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예,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지금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마트워크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게 스마트한 거냐 이제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저희가 기존에도 뭐 모바일을 통해서 메일을 확인하거나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스마트워크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저희가 다룰 이야기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무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은 이렇게 좀 빠르게 저희가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확장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에서 코로나를 실은 빼놓을 수는 없죠. 네, 워낙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시행이 되면서 업무 공간도 이제 회사에서 집으로 이동이 됐는데 지난 4월 아까 말씀해주신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워크가 출시하게 된 계기도 이런 배경을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수빈님 지금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급작스럽게 시장이 커진 것도 있고 고객의 요구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워크라는 거를 저희 지난 4월 달에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없던 거에서 이게 뚝딱하고 만들어진 거는 아니에요. 이미 네이버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제 인지도가 높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이버 웍스라고 하는 그 협업 툴 솔루션입니다. 협업 툴 솔루션에는 뭐 메일, 메신저, 뭐 화상회의, 캘린더, 뭐 할일, 뭐 이런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근무 자간, 그러니까 임직원 간 협업을 위한 이제 도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은 사실 일본에서 라인웍스라는 브랜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미 글로벌 20만 개의 고객사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유료 그 협업툴 시장 마켓시어 1위를 연속 4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워크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워크플레이스는 한 20여 년간 그 이상의 네이버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를 좀 녹아내서 솔루션화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된 솔루션인데요. 맞습니다. 예. 지금 진영님, 그, 워크플레이스 전문가신데 그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뭐 글로벌 사업자들을 위한 기능도 있고, 뭐 결제, 그러니까 전자결제라든가, 뭐 인사, 회계, 비용 처리 등 기업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패키지화한 그런 솔루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박스라고 하는 글로벌, 파일 공유 특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 환경에서 동일한 품질로 또 동일하게 안전한 보안성을 갖추면서 파일을 공유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워크박스라는 솔루션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이 3가지 솔루션을 어떻게 잘 연계해서 고객한테 더 많은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그 3가지가 이미 기존에 서비스 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는데 잘 연계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차별점이 더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던 솔루션 아니냐, 이게 무슨 연계가 돼서 어떤 가치를 주느냐 이런 말씀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저희가 한 작년부터 올해 4월에 이제 이걸 런칭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된 가치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정말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여기 나오신 그 솔루션 전문가이신 찬호님, 그다음에 진영님 있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3가지 포인트만 언급해 드릴게요. 핵심 딱 3가지요.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 모든 솔루션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사실 이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그게 저희 뭐가 거 위해서 좋은 거야? 당연히 제공돼야죠. 플랫폼상으로 같은 플랫폼이라는 게 뭐가 좋아진 거지? 라는 이제 생각들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아마 오늘 세션 참여하신 분들도 그 IT 솔루션을 잘 이제 공부를 해서 선택하고 구매하고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구매의 절차도 있고 지불의 절차도 있고 운영의 절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같은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구성원 정보를 연계한다든가 기능 간의 서비스를 사전에 연기해 놓은 거를 쓴다든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하고 운영을 하고 결제를 하고 하물며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고객 문의를 할 때도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각각 다른 솔루션 벤더사들한테 연락할 필요 없이 이제 맞아요. 저희한테만 연락을 주시면 되는 맞아요. 거니까.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장점 또 뭐가 두 있을까요? 번째로 이제 기능 연계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건데 이 솔루션 간의 유기적인 기능을 연계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원 정보가 연계되었다는 말은 구성원이 입퇴사를 하실 때도 있고 휴가를 넣으실 때도 있고 할 일을 이제 업로드할 때도 있고 상신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그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한 곳에서 하시면 다른 곳에 자연스럽게 연계가 이미 되어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입력한 거를 굳이 저쪽 솔루션 가서 또 입력할 필요가 없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게 운영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용자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특히 요번에 진영님이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 워크토크라는 워크토크. 어마어마한 네, 워크토크. 기능을 이름도 너무 런치하게 귀여워요. 되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네. 워크플레이스에서 이제 사전 결제하시고 뭐 휴가 올리시고 또는 이제 상신하시고 뭐 이렇게 승인하시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네이버 웍스의 메시지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인 AI 기능은 많이 좀 넣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팝하고 클로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B2C 서비스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많이 써보셨을 텐데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이 서비스들을 B2B 상품화 이미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 좀 녹아 들어갈 게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뭐 통번역이라든가 그다음에 OCR 기능이라든가 챗봇 기능 이런 것들을 정말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거나 협업하는 데 필요하게끔 좀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스마트 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저희 상품인 워크플레이스와 네이버 웍스를 각각 담당하고 계신 찬호님과 진영님을 모시고 저희가 조금 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코로나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이 서비스들을 찾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찬호님 실제 어느 정도 많이 늘은 건가요? 저도 신규 가입자 고객 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대략 2019년 대비했을 때 50% 정도 50% 늘었더라고요. 예. 저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라이트 상품을 무료로 기업과 기관에 제공하긴 했거든요. 네, 워크플레이스도 네이버 웍스와 동일하게 2020년 상반기 무료로 워크플레이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중견기업 이상 되는 규모의 회사라면 전자결제나 기업 운영 도구들이 좀 있으세요. 네, 이미 쓰고 있던. 그렇죠. 네, 소기업이라거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좀 없거나 아니면 되게 라이트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기로 입력하거나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대기업들이 쓰는 솔루션들은 좀 비용의 부담, 설정의 부담, 구축의 부담 때문에 이용하기 좀 어려우신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모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이러면 일은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기본적인 업무 시스템을 좀 지원하고자 네이버 차원에서 무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무료로도 제공하고 또 어쨌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도입 문의도 많아지고 이제 그래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쓰시는 분들이 늘었다 여기서만 저희가 얘기를 끝낼 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다 활용하시는지도 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약간 사용 형태를 봤을 때의 변화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부터 네. 많은 변화가 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내 직원들하고 있으니까. 국내 직원들하고 화상회의라는 걸 사실 이전에 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기업 고객분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실제 화상회의 사용과 관련된 수치를 보면요. 2020년 3월 대비 전년 동년 대비하게 되면요. 10배 정도 사용량이 증가를 했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쓰시는군요. 이게 고객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웅진에서도 전 계열사가 네이버 웍스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웅진 싱크빅 사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네이버 웍스 화상회의를 업무에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 웍스를 도대체 어떻게 잘 쓰고 계시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웅진 싱크빅 서울서부 사업본부에서 일산, 파주, 강서 등 26개 지구과 협업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본사에서 신제품이나 고객 대상 프로모션 등 기획안이 내려오면 각 지국의 형태에 맞게 지국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제품, 좋은 프로모션들이 고객분들께 1초라도 더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항상 즉시성을 고려하며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웍스는 높은 연령대의 국장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하고 계셔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본사에서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획안이 준비되면 주로 메일을 통해서 저희 본부로 전달이 됩니다. 저는 이를 각 지국 지구장님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메시지로 확인을 하는데요. 지구장님들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질문사항은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즉시 해결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월초 또는 월말에 화상회의로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사나 본부 그리고 지국 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한 업무 사항이 생길 경우 화상회의로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즉시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일이나 메신저, 화상회의나 사내공지 등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웍스가 좋은 점은 일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리성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웍스는 이미 저희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웍스가 없다면 아무래도 일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영상을 보니까 그 웅진 싱크빅에서는 저희보다 훨씬 더 화상회의 기능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른 분들의 사례도 소개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나이키 스포츠 공식 파트너인 은광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이키의 온오프라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 사내 네트워크 담당하시는 분하고 최근에 만나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은광 대표 김광수입니다. 은광은 나이키의 전략 파트너 중에 한 곳입니다. 1992년 나이키 매장을 처음 오픈하였고 올해 횟수로는 30년째 나이키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 24곳, 온라인 매장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중의 협업 솔루션을 검토하였고 지금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하여 한 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광 ECD에서 BI 및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맹재우입니다. 특히 잘 이용하고 있는 기능은 네이버 웍스의 그룹 대화방입니다. 저희 24개 매장에서는 매일 매출 정보, 직원 근태 현황 등 정보를 본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룹 대화방의 폴더에 공유할 파일을 간단히 올리고 메시지로 업데이트를 했다고 남기면 공유 업무가 끝이 나서 기존 대비 자료 공유에 들어가는 시간이 약 50% 절감되었습니다. 메일로 공유하는 데 사용하던 시간을 본업인 고객 응대에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매장 직원들에 대한 수시 교육을 네이버 웍스 화상회의로 진행합니다. 고객 대응 교육, 상품 교육 등 매장 직원들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50인씩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져 화상회의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상회의 기능으로 교육을 하는 게 충분할지 우려가 되었는데 실제로 교육 내용 전달도 잘 되었고 코로나 예방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에는 50명씩 교육 인원이 제한되었었는데 현재는 100명, 150명씩 실시를 하여 더욱 운영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매장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바일 앱, 협업 기능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AI 기능도 실제 업무에 이용한 OCR, 명암인식, AI 통번역 등을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순히 말만 스마트 워크를 얘기하는 서비스가 아닌 정말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 고민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는 네이버 웍스에 적용된 AI 통번역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AI 통번역 기능 조금 더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근창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이버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AI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네이버 웍스나 워크플레이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웍스에 적용되어 있는 통번역 기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네이버 팝하고 AI를 적용하고 있죠. 아마 네이버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협업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저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라든가 그런 데서는 통역하고 그다음에 번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메일과 캘린더 홈 설문에서는 번역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도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간번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해서 대략 8가지 언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이 언어 지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 업데이트 때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따라 계속 언어는 추가될 계획입니다.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이제 무역이라든가 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많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자연스럽게 관련 기능 언어를 넣게 됐고요. 저도 그거 써봤는데 이게 정말 실시간으로 메신저에서 되니까 옆에다가 무슨 그 창 띄워놓고 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창에서 그냥 바로 한국어 쓰면 바로 그 언어 나오고 하니까 문맥도 이해가 되고 안 그러면 계속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야 되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일단 저는 뭐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일본어가 통번역을 통해서 일단 나가요. 근데 저는 이게 제대로 나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어려움 없이 또 답변이 오고 그분이 답변한 게 또 완벽하게 한국어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진짜 품질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을 거기에서 근데 또 네이버 클라우드의 해외 리전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굉장히 빠른 서비스와 레이턴시 없는 그런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 리전 저의 또 약간 또 자랑이죠. 네. 이 통번역 기능을 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고객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르사로 유명한 대웅인데요. 대웅. 네, 웅진하고 마찬가지로 전 계열사가 네이버 웍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대웅제약 사례를 같이 보시죠. 대웅제약은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국내 및 해외에 다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의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스마트 오피스, 쉐어드 오피스 등의 스마트 업무 환경과 대화 코업과 같은 문화 활동을 위한 공유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업무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네이버 웍스를 전 그룹사에 도입하였습니다. 저희는 외국인 직원들의 IT 문의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단한 문의는 메신저 통역 기능을 통해서 즉각 답변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직원들과 함께 미팅을 잡아야 했는데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의 대응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네이버 웍스로 10분 안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게 꼭 대기업만의 뭔가 전유물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세상이 바뀌어갖고 제가 아시는 분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직원 2분, 한국의 직원 2분 이렇게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가고 계세요. 이렇게 작은 기업이지만 뭐 글로벌 언어 환경,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타임존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에서 업무를 하셔야만 하고 관련된 솔루션도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이버 웍스 AI 톤 번역 기능 외에도요. 네이버 웍스에서는 내 시간대 기준으로 또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간대도 같이 캘린더에서 볼 수 있게끔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일정을 하나 잡을 때 해외에 있는 상대방의 시간을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일정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뭐 AI 통번역 기능이랑 뭐 그리고 뭐 다양한 좀 사례들도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는 또 네이버 웍스의 메인 기능인 업무용 메신저. 이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약간 일이 끝났는데도 막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뭐 카카오톡 메신저에 업무 얘기가 계속 들어오면 그것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이버 웍스의 에티켓 기능이 있죠. 네, 에티켓 기능을 설정을 해놓으면은 내가 퇴근한 시간 이후부터 출근 시간까지는 업무용 알림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저도 일절 받지 않습니다. 일절? 네. 네, 엄청 단호하신 거 아니에요? 고객사를 만나거나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회사 도메인을 메일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업무용 메신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업무용 메신저를 또 잘 쓰고 있는 사례를 마케팅에서 또 깨비 농장이었나? 그쵸. 그 블루베리 묘목하는데 거기 메신저 맞아요. 되게 잘 쓴다고 고객 사례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이버 고객사는 상당히 다양하고 그 직무라든가 직종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산업도 다양하고. 네, 맞아요. 네,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업종과 직무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깨비 농장인 것 같아요. 네. 깨비 농장은 농업 전문 기업으로서 블루베리를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블루베리의 그 묘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 이런 묘목과 자재를 이용한 블루베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농업 전문 기업입니다. IT 기업을 운영하면서 개인 메신저 프로그램들을 회사 직원들이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그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개인화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이 메신저 프로그램에서 소통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IT에서 이 농업으로 직종을 변경하게 됐고 그룹웨어를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라이녹스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용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메일과 메신저 부분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과 연계된 캘린더라든지 노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사용했을 때 상당히 유용할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직원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비농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룹 노트를 가장 많이 쓰는 노트 아까 저희 얘기 잠깐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네. 특히 이제 전 직원이 그룹 대화방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노트에 주간 회의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업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중국 쪽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 게시물을 만들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각 조직 팀별로 해서 공유 캘린더를 만들어 가지고 근태라든가 업무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만 이 네이버웍스를 썼었는데 이게 또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한 기능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이버웍스 어드민은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특히 되게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쉽다.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쉬워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 경영팀이라든가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IT의 어떤 레트러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PC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어드민 환경을 동일하게 쓸 수가 있어요. 모바일에서도 그래서 외부에 이제 관리자가 나와 있더라도 어떤 회사의 감사 모니터링이라든가 정책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바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안 기능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보안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을 하거나 도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의 뭐 중요한 설계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외부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분이 이제 원격으로 저희는 이제 MDM 기능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거나 공장 초기화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특히 회사에서 메일을 되게 많이 쓰는데 메일을 쓸 때도 보면 보안 등급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특정한 메일이 오면 그 메일을 유효기간을 설정한다거나 재전송을 금지한다는 같이 세부적인 설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유효기간 설정한다는 건 이제 삭제가 저절로 된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 어드민이라든가 보안 기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이버웍스를 사용하시는 기업에서 이 워크플레이스까지도 함께 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시너지가 분명히 나는 그런 솔루션이죠. 네, 맞습니다. 근창님께서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워크플레이스는 흔히 전자결제라고 말하는 워크플로우, 구성원 관리, 근태, 출퇴근 입력하는 근태 관리, 비용이나 회계 관리 같이 기업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경영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기능이 엄청 많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하죠. PC와 모바일 앱을 모두 다 아울러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웍스 고객사분들 중에 전자결제나 아니면 출퇴근 관리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저희 고객사들 중에도 메신저나 특히 화상회의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고객분들이 계셔서 업종과 규모에 무관하게 좀 이런 기업 정보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쓰시려는 니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은 전자결제, 그 다음에 재택근무할 때 출퇴근 처리, 그리고 업무 공유. 업무 공유에 대해서 네이버웍스도 엄청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이쪽 시스템에서 갖출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워크플레이스의 근태 관리의 핵심은 회사에 설정하고자 하는 근무 방식을 거의 그대로 담았다 부분이에요. 그리고 근태라는 게 사실은 출근, 퇴근도 있지만 부재라는 것도 있거든요. 부재는 연차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조사나 출장 등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출장비와 수당, 경조수당이 지급되는 기능까지 전표까지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재택근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각 잡고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나누는 거죠.
이쪽 팀은 좀 오전에도 빨리 출근하시고 저쪽 팀은 조금 늦게 해서 한 공간에 모이는 시간을 좀 줄입시다. 내지는 월수금은 디자인팀이 먼저 하시고 화목에는 개발팀이 나와서 업무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오피스의 밀집도를 낮추는데 이런 근무들도 사실은 4시간 근무를 회사에서 했다가 집에서 온다. 이런 거를 바꾸는 설정이 유연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휴게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반대로 일이 너무 몰려서 휴게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법정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법정 휴게 시간 이외에도 추가로 시간을 좀 더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그래서 근무 시간을 계산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워크플레이스에서는 폼 디자이너라고 하는 서식 생성기로 일간, 주간, 월간 업무, 팀별 업무들을 회사에서 원하는 보고 양식에 맞추어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일간이나 주간 보고를 하시는 분들은 그 서식을 쓰면은 조금 네, 더 맞습니다. 편하겠네요. 업무 내역도 기록하고 직원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제 근로계약서의 변경, 취업 규칙의 변경 같은 그런 절차를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법정 요건들은 근로계약서에 이제 다른 근무 장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는 걸 명시하고 사원들에게 동의를 받게 합니다. 아마 우리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이런 거 2장씩 뽑아가지고 저도 사인하고 또 이사님이나 조직장님이 사인하시고 가져가시고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에 제공하고자 하는 저희 워크플레이스 서약서라는 시스템이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서면하기를 더 명확하게 하고 또 법적인 효력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이동할 때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거나 태블릿 들고 다니는 일 되게 익숙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때 뭐 급히 이 고객사와의 관계를 적거나 아니면 고객사 관련 서식을 처리해야 한다거나 이럴 경우 노트북을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즉시 진행해야 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대개 외근이나 현장 근무하는 곳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는 사실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소상공인을 그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워크플레이스에서는 어떤 기업 운영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게 바로 아르바이트 관리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원의 계정과 계약 정보를 관리를 하고요. 아르바이트 사원이 휴가나 아니면 이분들은 출퇴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전용 기능입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일한 시간만큼 급여 명세서까지 만들어줘요. 지급할 항목, 공제할 항목 딱 보여줘서 이번 달 받을 월급이 얼마입니다가 바로 나오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기간 근로자라고 해서 4대 보험의 일부가 면제가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저희 그 사업주님들이 잘 알고 적용하시면 좋겠지만 잘 못하신 분들 있거든요. 자동 계산 저희가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상공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 지금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 그룹사에서도 이렇게 워크플레이스를 잘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세미나 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워크플레이스를 그룹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잠배기라는 고객사를 제가 만나 뵙고 왔어요. 여기가 11만 헬스 커뮤니티, 그러니까 헬스를 하는 분들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잠배기 고객사분을 제가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배기의 대표 김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잠배기는 건강즙과 영양제 그리고 식단 조절 식품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소비되는 건강식품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검증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회원수 12만 명 이상의 잠배기 네이버 카페와 각종 채널 등을 통하여 고객들과 지속적인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적으로도 잠배기는 누구나 주체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대표와 직원들이 함께 회의하고 협업하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는 협업 툴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과는 다르게 기능별로 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메일과 드라이브는 해외의 지사, 근태관리와 전자결제 등은 국내 S사 등을 이용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무난했지만 각 서비스들을 따로 로그인해서 이용하는 게 불편했고
각각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신저, 드라이브, 메일을 비롯한 근태관리 결제 등 모든 업무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와의 시너지도 서비스를 옮기게 된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작년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매출 데이터를 워크플레이스 회계 기능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부가세 신고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주 판매 채널로 하는 저희 회사로는 이러한 점이 업무 시간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해 결제 라인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 리포트 툴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를 대표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워크플레이스의 리포트 툴 기능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잠배기는 계열사 잠배기닷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따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룹사로서 자료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두 개의 기업을 그룹사로 하나의 기업처럼 연결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사간 파일 공유 시에도 드라이브에서 바로 공유하고 있고 결제 서식도 동일한 서식을 적용해서 양사의 기업 정보를 손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스마트워크를 얘기하는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다거나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은 기업 문화를 해칠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배기 대표님 인터뷰를 듣고 왔는데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그 이야기 중에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사내 업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다양한 뭐 고려 조건이 있겠지만 단순히 유명하다거나 아니면은 저렴하다거나 뭔가 그런 두 가지 조건만 생각하고 도입했을 때에는 오히려 사내 문화를 해칠 수 있다. 이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저희 사례를 너무나 잘 활용하고 계신 그런 사례인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영님은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힘이 납니다. 특히나 기업 문화가 바뀌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협업 툴, 운영 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드릴게요. 사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세무 혜택이나 기업 구조, 사업 구조 등의 이유로 그룹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크플레이스는 각 회사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회사처럼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그룹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룹사 기능 하면은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한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다른 회사의 업무도 같이 할 경우 겸직 발령 같은 걸 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 회사에서 업무를 다 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갈 때 전적 발령이라는 거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발령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인사 담당자가 그 인사 정보를 쭉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편리함 정도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기업이 설정한 거에 따라서 조직도도 같이 볼 수 있고요. 사원 검색도 같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제 문서에서도 이 여러 그룹사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문서를 처리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은 업무를 마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 웍스도 이런 그룹사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에서 여러 그룹사의 직원들이 같이 얘기를 나눌 수 네이버하고 있다라든지. 라인처럼. 네, 맞습니다. 네이버와 라인처럼. 그리고 또 메일을 쓸 때 수신자의 자동 완성으로 우리 그룹사에 있는 직원들을 찾는다든지 예,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쓰고 있는 기능들이었는데 맞습니다. 진짜 편해요. 네, 진짜 편해요. 네, 만들어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사 이야기 조금만 더 연장해서 가보면은 글로벌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글로벌 사업 진출을 생각하시는 기업에서 이 워크플레이스를 쓴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추천을 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 환경에 맞춰져 있는 서비스이긴 해요. 그래서 한국 근로기준법, 한국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져 있는 기업 운영 시스템인데요. 요즘은 한국 기업이라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예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맞습니다. 시작하시는 그러다 분들 보니 많죠. 국내 직원들도 있지만 해외 지사나 지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해외에서 본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일부 직원을 국내에 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워크플레이스를 쓰면 참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네이버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이버가 딱 그런 경우거든요. 그렇죠. 뭐 라인이 일본에 있고 뭐 웹툰도 최근에는 미국 시장.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글로벌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좌충우돌이 이 워크플레이스에서도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좀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이 글로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아까 많이 얘기했던 언어예요. 네. 이 워크플레이스도 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간번체 5가지 언어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시스템 언어 제공하는 시스템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중에도 회사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회사의 언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직급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과장, 차장 이런 말은 한국에선 되게 쉽게 쓰이는 말이지만 또 외국에서는 생소한. 한국에서도 직급을 그렇게 안 쓰는 분들도 또 있고요. 네네네네. 그런 그 직급을 변경할 때도 다른 언어 값으로도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서식 같은 경우도 서식명, 휴가 신청서 이렇게 쓰면 한국인들은 누구나 잘 알지만 또 글로벌 직원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은 서식을 이용하고 같은 그 컴포넌트 요소들을 쓰더라도 다 언어를 회사가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걸 이때 쓰는 거군요. 네. 그리고 찬호님이 아까 얘기하시기를 그 타임존 얘기하셨는데 저 결제 쪽에서도 사실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뉴욕이나 런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같이 이 워크플레이스의 결제 문서를 처리하는데 내가 처리도 하기 전에 이미 한 3시간 미래 시간으로 처리가 돼 있다. 이미 미래 시간으로 그런 것도 되게 애매하죠. 그래서 나의 타임존을 기준으로 쭉 정렬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30분 전에 마이크가 이미 처리를 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소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잘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글로벌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해외 리전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고. 네, 해외 리전. 네네. 글로벌 리전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급증, 보안 우려 이런 건 정말 걱정하지 않고 그냥 2다리 쭉 뻗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프리세일즈를 하다 보니까 외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다 외근 나오셨죠. 네. 사실 이거 끝나고 또 외근 가야 돼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수시로 이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제를 늦게 확인하거나 혹은 놓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적용된 워크톡 메시지 봇 덕분에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톡 저는 아직 못 써보긴 했는데 네, 얼른 써봐야 되겠네요. 네. 이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워크 출시에 맞춰서 저희가 네이버 웍스랑 워크플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더 밀결합해서 제공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고객분들이 어떤 그 편리함과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워크톡입니다. 워크토크는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를 봇 서비스로 연계한 기능인데요. 봇이라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메신저에 다른 봇, 뭐 개발자분들이 쓰시는 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관리하는 거나 하는 봇을 연결해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웍스 봇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그 스펙들, 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고 그 기능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고객분들에게 제공할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을 등록한다거나 연차를 신청한다거나 더 바로 결제를 처리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로 업무 효율성을 좀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알림이라는 게 되게 참 묘해요. 그래서 알림은 정말 급할 때 빠르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또 너무 많으면 또 그게 알림의 역할을 잘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나치기 또 쉽죠. 네, 그래서 워크플레이스는 이 알림 기능도 좀 개인화를 많이 넣어서 개인이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열어놨고요. 또 다른 서비스하고의 연동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당연히 네이버 웍스, 그다음 워크플레이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그다음에 라인 개인 메신저, 그리고 슬랙, 구글 챗 하고도 다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례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디노마드라는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대구나 광주 이런 지사까지 합해서 총 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시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워크의 전 상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전 상품을 다 사용을 하시는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 이종호 팀장님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워크톡 기능이 이번에 추가가 돼서 결제나
집계나 이런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빨라졌다. 그래서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기획자분들, 개발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1년에 정기 배포가 3번, 4번 있죠. 근데 정기 배포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거의 매달 배포를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고생 너무 많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번에 스마트워크 출시 앞두고 사실 이 비대면 업무 환경 관련된 기능들 이거에 대한 좀 개선점을 요구사항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80여 개의 기능을 이제 업데이트 하였고요. 특히 AI 기능을 어떻게 잘 넣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사실 업무에 정말 쓸만한 AI 기능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서비스화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AI 하면은 이제 어떤 게 업무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셨다고 이제 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네이버웍스로 업무를 보면서 뭐 오늘 날씨를 막 네이버웍스에 물어보진 않잖아요. 네, 기업 업무 환경인데. 그렇죠. 날씨는 뭐 다른 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리 AI가 잘 알려주는 것이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기능만 우선적으로 넣는 거를 고민을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데, 이쯤에서 저희가 AI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오래 기다려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AI 상품 기획을 총괄하는 안미영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스마트워크 AI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새 자리가 좀 바뀌었는데요. 미영님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대면으로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로운 AI 상품도 기획도 하고 출시 준비도 좀 하느라고 좀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미영님 이제 모시고 오늘 지금 저희가 이제부터 해볼 얘기는 아까 전까지는 이제 스마트워크 중에서 워크플레이스와 네이버 웍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AI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영님이 담당하시는 상품 중에서 기업과 기관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AI 콜이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어요. AI 콜 저도 진짜 많이 해요. 네, 아주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상품이 좀 재밌는데요. 이 상품이 챗봇, 음성인식, 음성 합성, 그리고 뒷단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분석까지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올인원 솔루션으로서 기존의 콜 인프라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센터에서 새로운 AI 인공지능 기반 AI 콜센터로 전환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콜 인프라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방식으로 뭔가 준비해 놔야 됐던 뭐 전화기나 뭐 회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을 원하시는 고객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상품 신청과 동시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럼 빠르게 정말 전환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 쓰시는 것들이 아웃바운드로 해피콜을 한다던가 네. 혹은 취약 시간대에 네. 전화를 받는 것. 이때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상담사 분들이 디지털 전환된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한다던가 예전에 이제 녹취록을 실제 사람들이 다 받아 속기사분들이 정리를 했었어요. 치는 것도 진짜 엄청 일이셨겠어요. 예. 이것들도 좀 효율화해서 AI가 잘 인식된 결과로 정리해 주니까 실제 상담 업무 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좀 많이 덜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웃백 케이스가 좀 좋은 사례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식당 예약 가시면은 할 때 보시면은 몇 명인지 또 뭐 한 명을 더 추가한다던가 아이 의자가 필요해요. 이런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하실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다 AI 콜이 쉽게 이것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영상 보겠게요. 안녕하세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미금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저 예약 좀 하려는데요. 혹시 내일 저녁 7시에 예약 가능한가요? 네, 저녁 7시에 몇 분이 식사하시나요? 어른 둘에 애기 둘이요. 네, 잠시만요. 그 시간은 예약이 다 차 있네요. 다른 시간 확인해 드릴까요? 네네. 내일 저녁 7시 반 예약 가능하세요. 그 시간으로 예약해 드릴까요? 네, 그럼 그대로 해주세요. 네. 혹시 유아용 의자 필요하신가요? 네네. 의자 몇 개 필요하신가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 근데 혹시 메뉴도 미리 주문 가능한가요? 네네, 미리 주문 가능하세요. 어떤 메뉴 주문하시나요? 네, 그 스테이크인데 토마호크 스테이크 말씀이시죠? 아, 네, 맞아요. 그거 미리 주문 가능한가요? 2인분 정도 할까 하는데. 네, 두 분이서 드시려면 700g이면 적당해요. 이렇게 해드릴까요? 아, 네.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네, 그럼 예약 진행해 드릴게요. 예약자분 연락처 뒷자리 5759번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내일 저녁 7시 반에 성인 2분, 어린이 2분 예약되었습니다. 더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나 더 소개를 드리자면 작년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힘드셨는데 저희가 성남시 케어콜이라는 서비스들을 출시를 했어요. 네, 케어콜은 그 신문 기사로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에 2번 능동 감시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 그 2주간 자가격리하거나 뭐 밀접촉 조차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2번 전화를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오늘 체온은 몇 도입니까? 뭐 열은 없으십니까? 오늘 뭐 불편하신 증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상담원과 통화하듯이 답을 합니다. 오늘은 좀 열이 좀 있었고요.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코멘트를 남겨요. 그럼 보건소에서 연락 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에는 뭐 중앙보건소, 분당보건소 여러 가지 보건소에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 담당사분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드린 아주 중요한 사례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케어콜을 출시한 이후에 많은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확대해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좀 더 직원분들은 여기에 쓰일 리소스를 좀 줄이면서 다른 더 집중해야 되는 업무에 힘을 더 쏟을 수가 있겠네요. 챗봇 관련돼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지난 4월에 현대해상에서 이 클로버 챗봇을 이용해가지고 마음봇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연결되는 최초 사례라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건지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네이버 모바일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현대해상을 검색해보시면 마음봇이라는 서비스가 검색 결과 동시에 오른쪽 상단에 딱 보여요. 그러면 바로 챗봇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현대해상 챗봇 현대해상 홈페이지까지 가가지고 챗봇을 찾아가서 상담 신청을 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상당히 단축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바로 상담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한국어를 잘 알아듣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실제 업무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금 조회, 뭐 그리고 납입, 청구, 그리고 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가입, 뭐 지점 조회, 되게 유용한 기능들을 바로 챗봇이 처리를 해주니까 되게 언제든 원하는 때에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활용 사례에 플러스로 해서 기술적인 부분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AI 콜 서비스에서 챗봇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챗봇은 단독 상품으로도 기능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의도를 쉽게 이해하는 것, 그 자연어 처리가 잘 된다는 것이고 또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국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여기도 다국어 빠질 수 없어요. 그럼요. 예. 진짜. 그래서 뭐 어떤 언어들이 제공하나요? 저희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연말정산을 할 때 저희가 연말정산 물어보시라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었어요. 연말정산 물어보고. 네.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인적공제, 의료비 이런 것, 세법 개정된 것 이거 어렵잖아요. 이것들을 연말정산 물어보시 다 학습을 해놨다가 올바른 답변을 탁탁 드린 거죠. 담당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웍스하고 워크플레이스에 또 OCR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명함 OCR 그리고 뭐 영수증 OCR이 들어가 있는데 OCR 기술을 이 스마트워크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OCR 기술은 되게 잘 알려진 기술이에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클로버 OCR 기술에서 보면은 글자 검출 영역을 어디가 글자가 있다 이렇게 확 추출해내는 능력하고 인식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좀 업무에 조금 더 잘 사용하시려면 업무에 있는 많은 서식들을 템플릿화해서 필요한 영역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아주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의 명함하고 영수증을 제공해 드렸어요. 이게 또 그 명함이나 영수증 말고 또 다른 것들도 템플릿이 여러 개가 제공된다고. 네, 저희가 특화 모델로 그 신용카드 특화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신용카드. 네. 신용카드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번호랑 유효기간이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정보가 양각된 게 있고 음각된 게 있고 숫자로 그냥 프린트된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카드는 세로로 된 카드도 있고요. 이 국제 규격은 있지만 조금 다 카드마다 이제 유형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 모델을 좀 만들어 놨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업무 보실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때가 되게 많으세요. 받을 때도 많으시고요. 네네네. 세금 계산서 발행 전에 그렇습니다. 꼭 네, 보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뭐 법인명, 대표자가 누군지 이런 거 다 맨날 분류하셔가지고 손으로 입력하셨잖아요. 네네. 이것도 OCR이 바로 인식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맞아요. 제공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있습니다. 업종 공통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업종 특화된 좀 유즈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관련된 요구 사항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보험서 같은 경우에 보험 청구 서류도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인적 자원들이 많이 이제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게 또 수작업을 하다 보면은 오류도 많이 생기세요. 근데 이제 OCR 기능 씀으로써 그러니까 인적 리소스도 많이 좀 절감하고 오류도 많이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이제 미래에셋 캐피탈이란 곳에서 이제 CS 팀을 하나 꾸렸는데요. 이 과태료 고지서 있잖아요. 이런 게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손으로 분류해서 수기 입력하려면 처리가 되게 복잡한데 예전에는 두세 사람이 이것을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 OCR을 도입한 이후에는 한 사람 담당자로 줄고 조금 더 다른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좀 효율화됐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두세 명이 하던 업무를 한 명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나머지 두 분 정도는 또 다른 중요한 업무에 투입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는 그런 사례일 것 같네요. 이제 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변화를 AI가 이끈 이런 사례들도 있지만 장소가 또 변화함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또 저희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페이스 사인을 이용한 그런 출입 관련된 그런 방식인데 저희 네이버 정자 사옥과 판교 오피스에 이게 설치가 돼서 실제로 운영 중이죠. 네. 네. 이 빠르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스캔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해내는 기술을 페이스 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희가. 정자 사옥에서 카페 가서 음료를 주문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이디 카드를 찍고 음료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여기는. 네. 네. 근데 이제 페이스 사인이 도입된 이후에는 아이디 카드를 찍을 필요가 없이 얼굴 인식만으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얼굴이 곧 신용카드가 되는 제 얼굴로 결제를 하는 그럼 진짜 이 카드를 안 들고 온 날이 실은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도 그냥 상관없이 그냥 얼굴로 이렇게 결제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지금은 마스크를 쓰는 환경이어서 조금 쓰기는 어려워요.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조금 인식하기가 마스크는 이제 딱 마스크가 쓰면은 마스크를 아마 벗으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네, 정보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보안적으로도 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마스크를 좀 벗으라고 가이드를 사실 하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벗는 날이 이제 조만간 올 것이고 그때 되게 문의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벗는 날이 곧 오피스 출입도 다시 많아지는 그런 때가 올 테니까 그때 또 페이스 사인이 엄청 유용하게 쓰이는 현장을 저희도 더 볼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벌써 한 1시간이 훌쩍 지난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스마트 워크 관련해서 네이버 웍스, 워크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AI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과 사례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실은 이런 형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영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품들 소개해드리고 이런 사례들을 소개해줄 수 있는 자리가 너무너무 필요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AI 너무 어렵다. 언제 AI가 뭐 다 도와주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미 일상생활에 혹은 업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요소에 AI가 들어와 있어요.
조금 더 많은 사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아질 다양한 AI 적용 그런 서비스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준영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네이버 웍스나 워크플레이스를 쓰고 있었던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재택근무라는 게 그렇게 큰 허들이 되지는 않았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그렇지만 네이버 웍스나 워크플레이스를 쓰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들은 이런 그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저희가 준비할 때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번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 하듯이 맛있는 음식 나오면 재택근무든 원격근무든 이런 환경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게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스마트워크 상품들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인사, 총무, IT 관리자분들은 저희 회사로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도 얘기해도 되나요?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1544에 5876인데요. 대표 전화번호 1544-5876. 네네. 다양한 문의를 주시면 저희 팀 또 저희 세일즈 파트너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플레이스 같은 경우 이제 진영님 얘기해 주셨고 이제 네이버 웍스 찬호님도 오늘 어떠셨는지. 저도 사실은 혼자 매번 발표하다가 같이 모여서 하니까 확실히 긴장이나 그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고요. 다른 분 뭐 의견하고 다 비슷하지만 일단 저는 마지막으로 광고 한마디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떤 광고인가요? 네, 네이버 웍스하고 워크플레이스 도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 주시거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온라인에 문의해 주시거나 아까 말씀 주셨던 고객지원센터 1544-5876으로 연락 주세요. 1544-5876. 네, 오늘 외우고 가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하시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교육 정보 찾아보시고 볼 수 있고 다시 끝난 정보도 다시 찾아서 볼 수도 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은 저희 교육 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근창님 소감 안 물어볼 수 없죠. 저도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어요. 이런 형태의 모습 정말 처음이었는데 정말 좋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 워크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들을 패키지화하고 그 다음에 AI 기능을 많이 이제 넣어서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향후에 이제 영업 관리라든가 고객 관리, 프로젝트 관리 뭐 이런 이제 솔루션들 또는 기능들을 더 확장할 예정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든 것을 단독적으로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종에서 이미 잘하고 계시는 솔루션들, 파트너사들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이제 저희가 발굴하고 협력해서 저희 상품화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오피스 구석 1열 토크 콘서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 구석 1열 기억해주세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네이버 클라우드 포 스마트워크 솔루션은 업무용 메일, 메신저, 캘린더 등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네이버 웍스와 전자결제, 근태관리, 인사, 회계, 비용 처리 등 기업 운영을 위한 솔루션인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파일 공유 서비스 워크박스로 구성되었습니다. 결합 상품으로 이용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상품을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한 곳에서 할 수 있고 구성원 정보도 일원화되기 때문에 관리자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SSO 연계를 통해 단일 로그인 정보로 사용자의 접근성도 향상되고요. 또한 서로 다른 상품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서 네이버 웍스와 워크플레이스, 워크박스를 도입한 사례와 30일 무료 체험, 결합 상품 10% 할인 혜택을 ncloud.com에서 확인하세요.